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97) 아사달은 역시 석가탑 위에 있었다. 일을 한창 바쁘게 하느라고 주만과 터리가 탑 가까이 왔건만은 까맣게 모르는 듯 하였다. 달물이 진 흐릿한 달빛이건만 공사가 놀랄만치 일자리가 난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며칠 안 되는 동안에 아사달은 무서운 공과 힘을 들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뭘 하십시오? 터리가 소리를 쳤건만 요란한 정소리에 들리지 않는 듯 여봅시오! 여봅시오! 터리는 연방 소리를 쳤다. 그제야 아사달은 뒤를 돌아보아 주만과 터리가 온 줄을 알고 정과 마치를 놓고 탑 가장자리로 걸어 나왔다. 그는 무엇이 무안이나 한 듯이 빙그레 웃으며 아무 말이 없다. 두 눈길이 마주치는 찰나 주만이도 고개를 숙여버렸다. 자기 가슴 속에 깊이 품은 비밀을 다 알려바친 그이거니 전보다 몇 곱절 더 무관하고 살뜰할 줄 알았더니만 정작 딱 마주치고 봄에 새삼스러운 부끄러움이 앞을 가려 차마 바로 보기가 면난스러웠다. 아사달도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 남의 눈에 유표하게 뜨일 것을 꺼려 지니고는 왔지만 불도 다리지 않은 사초롱을 휘휘 돌리며 터리는 그럼 쇳내는 또 차돌이한테나 갔다 올 터예요. 아가씨는 이 사다리로 또 탑 위에나 올라가시고 라고 제잘거렸다. 의미 깊은 또 하는 터리의 말에 아사달과 주만은 그제야 마주보며 괴롭게 웃었다. 그 말을 남긴 채 터리는 제 아가씨의 명령도 기다릴 것 없다는 듯이 휘적휘적 제 갈대로 가버리고 주만은 하는 수 없이 탑 위로 올라갔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얼굴만 이따금씩 바라볼 따름이요. 피차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 침침한 광선 가운데도 아사달의 모양이 너무도 수척한 것이 눈에 띄었다. 눈썹이 유난히 검어 보이는 것은 눈두덩이 꺼진 탓이리라. 가뜩이나 깊은 눈자위가 더욱 기어 들어갔는데 그 다정스럽던 눈매도 어쩐지 날카로워진 듯 하였다. 본래도 여인 뺨이지만 더욱 쭉 빨려 광대뼈가 내밀고 관자놀이도 누가 살을 우벼간 듯하다. 전번 혼절을 하고 알아 누웠을 적보다도 더 살이 내린 것 같았다. 아, 내가 그를 너무 괴롭게 하였구나. 주만은 속으로 부르짖고 그의 앞에 그대로 엎드려 사과라도 하고 싶었다. 저만 골머리를 파수어내는 듯한 무서운 고민으로 몸둘 곳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이도 저만 못하지 않게 뼈와 살을 저며내었구나. 주만은 억색하여 더욱 굳게 말문이 막혔다. 그렇듯 괴로워하는 그이에게 다시 무슨 말을 할 것이랴. 구슬아기님, 많이 발휘해 주셨습니다 그려. 마침내 아사다리가 그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 음성은 어쩐지 처량한 가락을 띄었다. 저야 괜찮습니다마는 아사달님 신과는 정말 말 못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또다시 끊어졌다. 그린 듯이 마주 앉아서 애연한 눈초리로 한동안 피차의 여인 자죽을 어루만지고만 있었다.
저렇게 수척하신 것은 너무 공사를 서두는 탓이 아니에요? 병안이 쾌히 소복도 되시기 전에 또 지치시면. 이번에는 주만이가 침묵을 깨뜨렸다. 서둘지 않고 어떡합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저도 한시가 급해요. 주만은 입 밖에까지는 내지 않았으나 속으로 맞방망이를 쳤다. 이 지긋지긋하고 위태위태한 경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아사달보다도 주만이가 더 급하였다. 금량상이 차자까지 왔으니 이 딱한 혼인도 금일금일 작정이 될 모양이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치는 그 파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루바삐 이 서라벌을 떠나야 한다. 아무리 급하시기로 만일 병안이 또 나시면 늦어질 것 아닙니까? 주만은 진정으로 걱정을 하였다. 아사달을 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이 아슬아슬한 고비에 아사달이 덜컥 병이 나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염려 마십시오. 이를 손떼기 전에는 병이 날 리가 만무하니까요. 아사달은 힘있게 대답하였다. 일을 끝내시고 떠날 때에는 꼭 저를 데려가서야 합니다. 또 한마디 다져두려다가 저렇듯 살이 내린 그에게 그런 말로 또 괴롭게 하기는 차마 못할 일이었다. 내가 자주만 오면 혈마 그의 떠나는 날을 모를까? 내일부터 하루에 한 번은 꼭 와야. 주만은 속으로 단단히 결심하였다. 98. 그 후로 주만은 하루에 한 번씩은 어려웠지만 이틀을 거르지 않고 불국사에 드나들었다. 대개는 터리를 데리고 다녔지만 번번이 같이 다닐 수도 없어 혼자라도 곧잘 말을 달렸다. 길새가 익음에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촛불 없이도 서슴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주만의 지레짐작이 그대로 들어맞아 금량상의 이번 걸음은 그의 운명을 꽉 작정하고 말았다. 8월 20날로 혼인날까지 정하였다. 6월 유두도 벌써 지났으니 혼인날까지 2달도 올곧게 남지 않았다. 집안은 벌써부터 혼인 준비에 야단법석이다. 밤늦도록 일세를 분별하느라고 별당을 찾는 사초부인의 발길도 드물었다. 그러니 집을 빠져나올 기회는 전보다 많았지만 날짜가 부둥부둥 달아나는 것이 주만의 애를 졸이게 하였다. 바작바작 명주를 태워 들어가는 듯 하였다. 아사달을 만나서도 별로 할 말도 없었다. 날마다 얼마쯤이라도 일자리가 나는 것을 보는 것이 주만에게 오직 한 가지 기쁨이요 재미였다. 어서 공사가 끝이 나지이다. 하루바삐 이 서라벌을 떠나게 되어지이다. 이것이 주만의 끊임없는 바람이요 축원이었다. 저와 마주 앉아 단 몇 시각이라도 일손을 쉬게 되는 것이 아깝고 원통하였다. 어서 일을 하세요. 나 있다고 일 안 하실 게 무엇예요? 그는 아사달을 재촉하고 정말 제자나 된 듯이 마치도 집어주고 이어차 용을 쓰며 견우도 들만져 주었다. 쪼아낸 자국을 수건으로 툭툭 털어서 정질하기에 편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어느덧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다. 공사는 거진 끝이 나갔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거의 손을 떼게 되었다. 인제 거진 다 되지 않았어요? 인제 부여로 훨훨 갈 날도 얼마 남지를 않았군요. 하고 주만이가 오래간만에 빙그레 웃으며 아사달을 쳐다보았다. 웬걸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도 잔손질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8월 한가위로도 끝을 못 내시게 될까요? 주만의 얼굴엔 대번에 웃음빛이 사라지고 심각한 고민으로 가득 찼다.
글쎄올시다. 한 달만 더 애를 쓰면 손을 떼게 될지. 세상 없어도 한가히 안으로는 끝을 내주세요. 그때 끝이 나야만 8월 20날 안으로는 서라벌을 떠나게 될 터이니까. 주마는 8월 20날이야말로 모든 것이 파탄이 되는 제 혼인날이라고는 차마 아사달에게 알리지 못하였다. 만일 그런 말을 하였다가 그가 일부러 공사를 질질 끌고 어엿한 자리로 시집을 가라고 권하는 날이면 정말 큰일이 아닌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야 그 이튿날로라도 길을 떠나겠지만 마치 그때까지 끝을 내게 될는지요. 이렇게 서두시는 다음에야 그때까지 안 끝날 리 만무할 것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지금 곧 돌아가도 좋아요. 글쎄옵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곁에 계시면 암만 해도 일손이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까닭 없이 가슴이 울렁거리고 손이 허전허전해지니까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가요. 하고 주마는 사다리 있는 대로 걸어나왔다. 내 말이 귀에 거슬리십니까? 아사달은 제 말이 너무 무뚝뚝한 것을 못내 뉘우치는 모양이었다. 아니에요. 바른 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첫째, 공사가 하루바삐 끝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야말로 만사가 물거품이 될 것이니까요. 하고 주마는 사다리에서 내려온다. 아사달은 굳이 말리지를 아니하였다. 주만이가 사다리를 내려 탑 가장자리까지 나온 아사달에게 눈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막 돌쳐서다가 저편 그늘에 흰 그림자가 얼씬하는 것을 보았다. 초생달의 약한 빗줄이라 분명치는 않았지만 그 흰 그림자는 주만의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그늘 속으로 후닥두닥 숨어버리는 듯하였다. 주만이가 마구간 앞까지 걸어나와 말을 타고 절문을 나올 때 언뜻 뒤를 돌아보니까 그 흰 그림자가 슬근슬근 뒤를 밟아오다가 돌아보는 주만의 눈길에 들킨 것을 매우 당황해하며 비슬비슬 몸을 옆으로 피하였다. 누구일까? 주만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림자가 분명히 자기의 뒤를 밟아오는 데는 틀림이 없었다. 99. 주만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을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산 기슭에 부여스름하게 깃들인 달 그림자만 보아도 대담하던 주만이답지 않게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하였다. 누구에게 쫓겨나가는 듯이 허둥지둥 말을 달려가다가도 슬근슬근 제 뒤를 밟는 인기척이 나는 듯 하여 오마조마하는 마음을 진정하려도 진정할 수 없었다. 벌써 몇 달 동안 거의 수도 없이 아사달을 방문하였건만 터리와 차도를 빼놓고는 다행히 아무에게도 들킨 적이 없거늘 오늘 밤 따라 뜻밖에 나타난 그 수상쩍은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 제 방에 들어오자 문을 겹겹이 닫고 잠갔건만 울렁거리는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았다. 웃옷을 벗는데 땀이 어떻게 흘렀는지 속옷에서 웃옷에까지 친친하게 배어나와 옷고름을 끄르는 대로 김이 물씬 올라왔다. 아래 옷자락은 몸에 휘감겨 처근처근한 것이 불육해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그 이상한 그림자가 제 몸에 휘감겨 따라온 것과도 같았다. 내가 마음이 어려서 헛것을 보았나? 주만은 흔들리는 제 생각을 스스로 물리치며 이렇게도 고쳐 생각해 보았으나 불전 그늘에서 이쪽을 노리던 양이 역력히 머리에 살아오고 더구나 제 뒤를 따라오다가 흠칫하며 몸을 피하던 광경은 더욱 분명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헛것을 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그 괴상한 그림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 정체를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이 더욱 궁금하고 더욱 마음에 키었다. 자기의 사랑과 행복을 노리는 무서운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있는 것만 같다. 이제 한 달 잠깐만 곱다랗게 넘기면 만사가 귀정이 날 이 아슬아슬한 고비에 심술궂은 야차는 기어이 해살을 놀고야 말 것 같다. 주마는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를 쳤다. 집안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마음 놓고 알뜰한 님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계할 일이 또 한 가지 늘게 되었다. 집안 사람들 피하기는 오히려 쉬웠으되 이 정체 모를 괴상한 그림자를 피하기는 여간 어려운 노릇이 아니다. 어느 산기슭, 어느 목장에서 그 괴물이 숨어 있는지 모른다. 불전의 그늘 어둑한 숲속에 그 괴물에 은신할 곳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것을 피하자면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아사다를 만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나 아사다를 만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그의 얼굴을 그리고도 배길 수 없는 일이거니와 더구나 공사가 얼마쯤 되어갔는지 궁금하여 참을 수가 없다.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주마는 인제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무슨 변을 어떻게 당하고 무슨 벌력을 어떻게 치르더라도 불국사엘 아니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미심다워서 오늘 저녁은 터리를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둘이 나란히 말을 달려갔지만 나중은 역시 주만의 말이 앞서고 터리는 뒤떨어지고 말았다. 아가씨! 아가씨! 구슬 아가씨! 등 뒤에서 나는 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지만 주만의 마음은 너무 급하였고 또 길거리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도무지 불길한 듯해서 주만은 그대로 말을 달리었다. 아가씨! 아가씨! 저걸 좀 봅시오. 저걸 좀 보아요. 아가씨! 아가씨! 제발 좀 같이 가요. 터리가 물에나 빠진 듯한 소리를 떨기 때문에 주만은 하는 수 없이 말을 멈추었다. 터리는 새근새근 죽을 판 살판 달려와서 숨이 턱에 닿은 목소리로 아가씨, 저걸 좀 봅시오. 저 등불을 하고 손가락으로 제가 달려온 길 쪽을 가리켰다. 등불이? 주만도 깜짝 놀라며 터리의 손가락질하는 곳을 바라보니 과연 장고등 등불 한 개가 반짝반짝하며 줄다름질 쳐 달아나는 것이 보이었다. 그래, 저 등불이 어떻겠단 말이냐? 주만의 목소리도 허전허전하였다. 왜 언젠가 고드세란 놈을 만나신 길목장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씨는 먼저 달려가시고 셋내가 뒤쫓아 오려니까 그 등불이 그 목장에서 반짝반짝하고 있다가 아가씨가 휙 지나치시니까 그때 그 불이 다 꺼져 버리겠습죠. 그러더니 셋내가 올 때는 그 등불이 다시 켜져가지고 저렇게 달아를 납니다. 암만 해도 수상치가 않아요. 주만의 가슴은 뜨끔하였다. 저번에 본 그 수상한 그림자가 오늘 밤엔 또 등불로 나타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100. 금시중 집 작은 사랑에는 흡수룩한 위인들이 연화문 주안상을 가운데 놓고 쭉 둘러앉아 있다. 으리으리한 지단향 교자상에 번쩍이는 금기영 은기영부터 그 으시시해 보이는 손님들과 걸맞지를 않았다. 더구나 모양과 본세를 차릴 대로 차린 음식은 볼품도 없이 그들의 염치코치 없는 입안으로 아기아기 사라졌다. 큼직한 구자틀에 거들먹하게 찼던 건더기는 어느 결엔지 가뭇도 없어지고
맨 말국만 바지짓 마지막 비명을 올리고 있다. 통으로 삶아놓은 애저 어린 돼지 한 마리도 살이란 살은 간 빨고 홑 빨아 한 점 붙어있지 않고 앙상한 뼈다귀만 가로 세로 지저분하게 흩어졌다. 일부러 그들의 비위를 맞춰 만든 듯한 두툼한 방자고기도 두 양푼이나 내온 것을 눈 한 번 깜짝일 사이에 드러내고 말았다. 어떤 위인은 생전 복해가 매끄러워서 젓가락으로 잘 잡혀지지를 않으니까 접시째 들어다가 손가락으로 마구 훔켜넣기까지 하였다. 짝짝 쩝쩝, 울강 볼강, 후루룩 꿀떡, 씹고 마시고 입맛 다시는 소리로 온 방 안의 공기는 어수선하게 흔들리었다. 말하는 사람은 물론 없었다. 말은커녕 먹기에 걸신이 들려서 숨쉴 여가조차 없는 듯 하였다. 휘휘 젓는 술총이 끈끈하게 걸리도록 빽빽한 막걸리라야만 제격에 맞을 그들이거늘 기름같이 맑은 소홍주와 눈알 만한 옥자는 입술도 채 죽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따금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주인 금성의 호령이었다. 술을 더 내오너라. 안주를 더 내오너라. 네, 네. 하고 노리는 쩔쩔매며 거행에 눈코를 못 떴건만 술이며 안주가 내오는 대로 날개가 돋친 듯 달아나 버렸다. 인제는 김치 말고까지 말라들어갔다. 교자상 위에 그릇이란 그릇은 말 그대로 씻은 듯 부신 듯하게 되었다. 무더니들 먹는군. 안주라고는 몇 젓가락 집지도 않고 술만 들이켜서 벌써부터 얼큰해진 금성은 늘 겪는 일이지만 이 훌륭한 제 친구들의 무서운 식욕에 새삼스럽게 놀라며 감탄하였다. 출출도 한판이지만 자네 집 음식은 언제 먹어보아도 천하 진미거든. 주독이 올라서 잔등이가 시뻘겋게 벗겨지고 엄청나게 넓은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는 좌중에 제일 낯살이 든 듯한 위인이 장국물이 번지르르하게 묻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인사 비스름하게 금성의 말대꾸를 하였다. 고벌룸이 말하던 중에 잘하였네. 사내 진민이 진수성찬이니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런 맛난 음식은 생후 처음인걸. 거무투레한 얼굴이 억둑억둑 얽은 곰보가 지금까지 맛나게 빨고 있던 돼지 발톱을 베앗으며 맞장구를 친다. 이런 대접만 받고 우리의 할 일을 못하니 주인께 미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야. 이번에는 강파르게 마르기는 말랐지만 툭 붉어진 눈알맹이하며 모질디 모질게 생긴 위인이 말참견을 하며 금성을 바라본다. 이 중에 누구 해도 정말 너를 위해 일할 사람은 나 하나뿐이니라 하는 듯 하였다. 그는 새바람이란 별명을 가졌다. 앞다. 그 사람 급하기는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겠네. 혈마 일거리야 생기겠지 그려. 한가한 동안에 이렇게 얼근하게 먹어두는 게 말하자면 기운을 기르는 것이거든. 하하하하. 코밑과 뺨과 턱이 온통 구렛나룻과 수염으로 뒤덮여 겨우 눈과 코 언저리만 빤하게 보이는 텁석부리가 수염 속에 파묻힌 입을 떡 벌리고 너털 웃음을 웃어 보인다. 오라 오래 덥석부리 말이 오래. 허허허. 자중은 모두들 찬성을 하고 껄껄댄다. 새바람은 그 붉어진 눈을 더욱 까디집으며 이 역들은 얻어먹기만 하고 볼 일은 안 생겨도 좋단 말이지 이 걸신들아. 하고 못마땅한 듯이 텁석부리를 노려본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네. 어디 자네는 안 먹고 배를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도록 굶겨가지고 일만 좀 해보게나. 하하하하.
덥석부리가 빈정거린다. 아하하하하. 자중은 새바람을 놀리듯 또 한바탕 웃어대었다. 새바람은 새뚝하게 성이 치받쳐 올랐으나 여럿이 욱대기는 바람에 대항거리도 못하고 입술만 발발 떤다. 여러분이 그렇게 웃을 것도 아니거든.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 되고 말고. 코볼루미가 새바람을 두둔하는 척을 하고 나서 대관절 이 고두쇠란 놈은 한 번 가더니 어째 감감소식이람. 하고 금성을 바라본다. 그 녀석도 어디 가서 술이나 처먹고 자빠진 게지. 새바람은 빗대놓고 한마디를 쏘았다. 101. 여럿은 먹는데 넋을 잃고 고두쇠를 보낸 것도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참, 고두쇠를 보내놓았지. 그러면 오늘 밤에라도 톡톡한 일거리가 생길지도 모르네 그려. 곰보가 코볼루미의 말을 받는다. 그야 그렇고 말고 구슬아기가 가는 것을 정녕 보고만 온다면야 주안상이다 뭔가. 그래, 우리들이 술 타령만 하고 있을 사람들인가? 정작 일거리가 생긴 다음에야 너나 할 것 없이 목숨을 내놓을 거란 말이거든. 그러니 자, 우리 술 한 잔 더 먹어두세. 고두쇠가 금방 닥칠 줄 누가 아나 배. 덥석부리가 한바탕 늘어놓는 말뿌리는 역시 술에 돌아가고 말았다. 여보게 놀이 아가씨, 자 어서 술을 한 번만 더 내오게나. 놀이는 그 예쁘장한 눈을 한번 셀룩할 뿐이요 말대꾸도 안 했다. 하도 가짜는 말이라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눈치다. 고 예쁜 눈일랑 흘기지 말고 또 네 간장을 녹이게. 어서 여울령 시행이 나소. 하고 되우 취한 텁석부리는 제 옆에 서 있는 놀이의 등채나 밀듯이 비틀비틀 일어선다. 왜 이래요? 놀이는 악을 바락바락 쓰고 몸을 빼쳐 달아난다. 그러지 마소. 그러지 말어. 허허. 텁석부리는 비척비척 쫓아가며 놀이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원, 별꼴을 다 보아? 하고 획 놀이가 뿌리치는 바람에 텁석부리는 하마터면 중심을 잃고 나동그라질 뻔하였다. 좌중엔 웃음보가 터졌다. 원, 그런 걸씨는 보다 처음 보아. 저 따위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한담? 새바람은 끝끝내 아까 안가품을 하였다. 요런 북어 같은 말락광이가 주둥아리만 까가지고 내가 칼을 쓰면 그래 내 놈만 못할 줄 아느냐? 텁석부리는 개게 풀린 눈을 억지로 부릅뜨며 냇가리었다. 어디 그러면 한번 겨뤄보자. 새바람은 제 별명 맞다나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벽에 끌러서 걸어둔 제 환도를 떼어든다. 이놈 봐라.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견디어 봐라. 내깐 놈이 검수를 몇 푼어치나 한다고. 하고 텁석부리는 대번에 서리 같은 칼날을 뽑아든다. 좌중은 와 일어섰다. 이게 무슨 짓이람? 칼 쓸 데가 그렇게 없어서 친구끼리 칼부름을 한단 말인가? 여럿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뜯어말리고 텁석부리는 코볼리미가 가까스로 제자리로 끌고 갔다. 이 사람 그게 무슨 짓이람? 낯살이나 먹은 친구가. 원, 별 우스운 꼴을 다 보겠네. 나는 이놈아 검술 공부가 10년이다. 10년. 내깐 놈이야. 한 칼에 당장 두 동강이가 날 것을. 텁석부리는
끌려가면서도 연해 소리를 하였다. 에구 이놈아, 내깟 놈이 10년 아니라 100년을 칼을 베었으면 무슨 소용이냐? 털보 얼굴이 땅바닥에 뚝 떨어져 대굴대굴 굴기나 했지 별 수 있느냐? 자리에 앉기는 앉았지만 제 성에 받치어 몸을 부들부들 떨며 새바람도 지지 않았다. 원 되자는 녀석 때문에 주홍이 다 깨었구나. 덥석부리는 한번 호걸스럽게 웃고 팔을 부르거더 엄포를 놓으며 이번에는 아주 점잖게 호령하였다. 예, 노라. 어서 술 좀 내오너라. 그래도 또 술이야? 하고 누가 킥킥 웃는다. 코벌룸이가 유난스럽게 넓은 콧구멍을 더 벌름벌름하며 화회주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나? 하고 금성을 바라본다. 금성은 고지가 되어 그 야단통에도 제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서아서하며 손만 내저어 말리었고 싸움이 가라앉자 눈을 딱 감고 흔들흔들 브라질을 하고 있다가 코벌름이 말에 개게 풀린 눈을 간신히 뜨고서 놀이란 년 어디 갔느냐? 어서 술을 내어오느라. 술! 하고 소리를 질렀다. 덥석부리가 칼을 쑥 뽑아드는 바람에 겁을 집어먹고 방 한 구석에 붙어있던 놀이는 싸움도 하도 싱겁게 끝난 것이 속으로 우스웠다. 술을 더 잡숫고 또 싸움들이나 하면 어떡해요? 그 칼들을 빼드시는 게 어떻게 무서운지. 잔말 말고 어서 들어갔다 와. 금성은 소리를 질렀다. 놀이는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술이 없어요. 소홍지가 다 동이 났대요. 자중은 서로 돌아보고 입맛을 다시며 흥이 깨어지는 듯 하였다. 뭐? 소흥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다른 술도 없단 말이냐? 꽃물을 받은 소주밖에 없대요. 만물소주? 더 좋지, 더 좋아. 곰보가 얼른 놀이의 말을 받는다. 좋다 뿐이냐? 하고 여럿은 침을 삼켰다. 이때 열어놓은 영창 앞에 고두새가 나타나서 굽실하고 숨이 턱에 닿는 소리로 서방님, 소인 다녀왔습니다. 102. 금성은 정신이 번쩍 나는 것처럼 곧 창밖을 향해 돌아앉으며 오, 고두새냐?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입에 침이 없이 물었다. 가만 좀 갭시오. 소인이 숨을 좀 돌려야겠습니다. 후. 연에 가쁜 숨기를 내어쉰다. 방 안의 눈과 귀도 모조리 고두새의 입으로 몰리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갑갑하구나. 어서 말을 못해. 금성은 연상 재촉을 하였다. 서방님, 황송합니다만 소인에게도 술 한 사발 나립시오. 첫째, 목부터 좀 죽여야. 그래, 술부터 한 잔 먹어야 하고 말고. 텁석부리가 고두새의 말을 가로채며 눈으로 찾다가 술 가지러 가던 놀이가 고두새의 말을 듣느라고 그대로 오독하니 서 있는 걸 보자 그 술 내오기 참 어렵구나 하고 혀를 찼다. 금성이가 그 말을 듣자 힐끔 돌아보고 요년 노라, 왜 내오라는 술은 내오지 못하고 뭘 하고 거기 섰느냐? 매친년 같으니. 놀이는 슬쭉하며 텁석부리를 흘겨보고 들어가더니 재빠르게 오지 소주병을 통으로 들고 나왔다. 요년,
어서 따르지를 못해. 금성은 놀이가 술병을 들고 앉을 겨를도 없이 또 불호령을 하였다. 놀이가 술을 잔에다 따르려는 것을 넘겨보고 고두새는 고 깍쟁이 자네 따르어서야 어디 가네 기별이나 하겠다고 대접이나 보시기가 없나? 원 오늘은 저것까지 말썽이야. 네 원참. 놀이는 입을 배죽하고 종알거린 다음에 행조질이나 친 듯이 비워놓은 나박김치 보시기에다 가득 부어서 내밀었다. 고두새는 받아서 단숨에 들이켜고 연방 카카 소리를 치면서 두리번 교자상을 넘실거리는 것은 안주를 찾는 것이리라. 이제 어서 얘기를 해. 그래, 주만이가 그 목장이를 지나가더냐? 참 독한 뎁시오. 빈속이 되어서 대번에 핑핑 내어둘리는 뎁시오. 이놈아, 주만이가 가더냐 안 가더냐? 초조한 금성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좋은 안주나 얻어 걸릴 줄 알고 말꼬리를 질질 끌다가 제 주인이 역정을 내는 걸 보고 고두새는 움찔해지며 네, 곧 알겠습니다. 소인이 분부대로 그 길목장이를 지켰습지요. 저녁도 못 먹고 해질녘부터 가서 지키는 게 밤이 되어요. 개미 한 마리 얼씬해 압죠. 그러면 오늘 밤도 또 헛다방이란 말이냐? 금성은 고두새의 말을 가로채며 시무룩해진다. 아닙시오. 소인이 허기가 져서 아무것도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 오늘 밤에는 구슬 아기씨께서 행차를 않으시는 줄 알고 또 너무 기다리실 듯해서 그냥 들어올까 하였으나 죽을 작정을 하고 한참을 더 기다리고 있으려니 어디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겠죠? 말발굽 소리가? 그래서 하고 금성은 고였던 침을 삼켰다. 비호같이 소인 앞을 지나가는데 구슬아가씨가 분명하게 습지요. 어떻게 말을 잘 타시는지. 뭐? 주만이가 지나가더란 말이냐? 내가 정령이 보았더냐? 보고 말곱시오. 그 뒤에 털이란 년이 아치랑 따라가는 것도 보았는뎁시오. 만일 잘못 보았으면 소인의 눈을 빼어 받쳐도 좋습지요. 그래? 그게 참말인가? 텁석부리가 턱을 창밖으로 내밀며 묻는다. 참말이고 말곱시오. 자네 배는 고프고 컴컴하니까 헛것이나 보지를 않았나? 아니올시다. 이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좌중에는 잠깐 긴장한 빛이 흘렀다. 술과 음식이나 흥껏 한껏 며칠을 두고 더 얻어먹어야 될 판인데 오늘 밤으로 이렇게 속히 일거리가 걸릴 줄은 몰랐다. 하필 오늘 내가 왜 왔던고? 속으로 후회하는 위인도 한둘이 아니었다. 금성은 주만이가 밤이면은 불국사에 드나드는 듯 하다는 말을 고두새에게서 듣고 그 이튿날부터 고두새를 거의 밤마다 불국사에 보내어 염탐을 시켰다. 부여 석수장이와 무슨 짬짬이 속이 적실히 있는 듯하다고 고두새가 여러 번 장담을 하였지만 금성은 종시 고지 들리지 않았다. 자기에게 촉촉히 망신은 주었지만 그래도 하늘의 별보다 더 높게 아는 주만이가 그따위 시골뜨기 석수장이하고 정분이 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능청맞은 고두새가 말을 보태어 그 석수장이와 주만이가 탑 속에서 끼고 누운 것까지 분명히 보았다는 바람에 금성은 펄쩍 뛰고야 말았다. 주만이가 어느 날 밤 아사다를 작별하고 사다리를 내려서다가 보고 놀란 수상한 그림자의 정체는 기실
이 고두쇠였다. 103. 짝사랑이란 저편이 쌀쌀이 굴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것. 차마 못 당할 그 망신을 당한 뒤에도 금성은 주만을 단념하기는커녕 도리어 잊을 날이 없었다. 그 추상 같은 호령과 쌀쌀한 비웃음이 눈 속에 어리고 귀에 스며드는 듯 도무지 떼치랴 떼칠 수 없었다. 텅 빈 가슴을 부둥켜 안고 술판과 꽃거리로 헤매기도 이때부터였다. 무슨 수로 어떻게 하든지 주만을 제 소나기에 넣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분풀이라도 톡톡히 해보려고 벼르고 벼르던 금성에게는 이 소식이야말로 하늘에서 주신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높은 담과 겹겹이 닿은 대문과 수많은 하인들에게 옹이되어 깊고 깊은 별당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시 어찌할 도리가 나서지 않았지만 휘넓은 절, 외딴 탑, 후미진 산길에서야 무슨 거조라도 얼마든지 차릴 수 있지 않느냐. 금성의 마음은 뛰었다. 그러나 섣불리 서둘렀다가 또 전번 모양으로 될 일도 안 되고 혼땜만 할까 보아 겁이 났다. 이번에야말로 단단히 차려야 한다. 오밀조밀하게 일을 꾸며야 한다. 궁리궁리 한 끝에 그는 제갈량이가 다시 살아나도 탐복할 만한 꾀를 하나 생각해내었다. 그 꾀를 실행하기에 제 혼자 힘으로는 조금 벅찬 것이 험절이었으나 힘을 빌릴 사람이 그리 아쉽지도 아니하였다. 주사 청루에서 사귀어둔 장한 호걸들을 이럴 때 안 쓰고 언제 쓸 것인가. 그 후로 금성의 사랑에는 거의 밤마다 목고지가 벌어졌다. 그들은 금성의 말을 듣자 모두 팔을 부르짖고 붕괴하였다. 서라벌 한다 하는 집딸로 부여놈 석수장이 따위에게 미쳐 다니다니 치가 떨릴 노릇이 아니냐. 그런 계집애는 단단히 버릇을 가르쳐야 한다. 오늘만 해도 고두쇠를 보내놓고 하회를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동안이 무료하다고 해서 술판을 벌인 것이지 그들의 변명맞다나 결코 술타령만 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고두쇠가 주만이가 적실히 불국사에 가는 것을 보고 왔건만 그들은 얼른 몸을 일으키려 들지 않았다. 한창 술이 빨리듯 당기는 판도 판이지만 정작 일거리가 생기고 보니 남의 초상에 단지하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슬슬 꽁무니를 빼고 싶었다. 그래, 적실히 주만이가 불국사에 가더란 말이지. 텁석부리는 그래도 미심다운 듯이 또 한 번 다지었다. 여부 없습니다. 고두쇠도 중언부언하는데 성가신 듯이 볼멘 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그래. 하고 텁석부리는 힘없이 말하고 내밀었던 턱을 옴츠러들인다. 자, 여러분들 일어들 서보시지요. 금성은 지척지척 일어선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텁석부리는 손을 내저어 금성에게 앉으란 뜻을 보이고 뭐 주만인가 하는 그 계집애가 불국사에 가기만 한 다음에야 뭐 그야 도간에 든 쥐지 별 수 있겠소? 그렇게 서둘 것도 없거든. 자, 우리 내어온 소주나 다 들이켜고 기운을 내어가지고 서서히 일어서도 좋단 말이거든. 옳소, 오라. 코 벌름이가 대번에 찬성을 하였다. 저희들에게도 여유를 좀 주어야 어쩌고 저쩌고 할 틈이 있을 것 아니오. 한창 노닥거리는 판에 우리가 지쳐 들어가야만 꼭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사냥을 해도 쫓겨가는 짐승은 슬쩍 한번 늦추어 주어야
그놈이 기진맥진해서 잡기가 쉽단 말이야. 금성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앉으며 화풀이로 놀이를 호령하였다. 요년 놀아! 뭐하고 있느냐? 술을 내왔거든 빨리빨리 부어드리지를 못하고. 놀이는 입을 빼죽빼죽하며 잔에 술이 철철 넘치도록 찔금찔금 재빠르게 부었다. 예, 천천히 부어라. 그 아까운 술 흘린다. 하고 곰보는 철철 넘는 술잔을 들며 더 쏟을까 보아 잔 가장자리에 제 입을 갖다 대어 빨아마신다. 꽃물 소주 한 두루미가 거의 다 말랐다. 자, 인제는 그 연놈을 때려잡으러 가야. 하고 새바람은 그 노란 얼굴이 더욱 샛노랗게 되어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몸을 일으킨다. 새바람이 일어서는 바람에 덜어는 엉거주춤하게 자리를 떴다. 고 벌루미도 따라 일어나려다 말고 여러분, 이렇게 급할 건 없단 말이지. 그 연놈을 잡는데 어떻게 잡으면 잘 잡을까? 우리가 여기서 난상토의를 하잔 말이오. 하고 벌써 몇 번을 작정한 습격 방법을 또다시 일렁성거리었다. 104. 우리가 붕우같이 몰아 불국사를 지쳐 들어간단 말이거든. 응? 다들 알아듣겠어? 그래가지고 다짜고짜로 그 석가탑인가 뭔가 연놈이 들어박힌다는 탑을 철옹성같이 애워싼단 말이야. 코볼루미는 제가 아주 대장격이나 되어 삼군을 호령하는 말투다. 그러고 볼 지경이면은 저희가 아무리 기고 난들 그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여보게 그만두게 그만두어. 그 소리는 대관절 2번까지 몇백 번을 하는 거야. 새바람이 듣다가 못하여 한마디 티를 넣었다. 원 저 사람 보게. 코볼루미는 펄쩍 뛰었다. 대체 무슨 일이고 작사불밀하면 도리어 해를 입는단 말이거든.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미리 일러둘 것은 일러두어야 된단 말이거든. 가만히 있거라. 내가 어디까지 말을 하였던가? 잊어버렸거든. 그만하고 집어치우게. 집어치워. 아까 술안주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아니야. 술을 한 잔 더 자셔야 새정신이 돌아나실걸. 좌중은 짝짝을 웃었다. 무슨 버릇없는 소리들인고? 아무튼 그 연놈을 끌어내린단 말이여. 한 가지가 빠졌네. 왜 저번에는 연놈을 단단히 비끄러매어가지고 끌어내린다더니. 비끄러매든 어쩌든 아무튼 끌어내린단 말이야. 그 더러운 연놈을 끌어내릴 건 있나? 한 칼에 모가지를 댕공 베어버리면 고만이지. 이번에는 텁석부리가 출반주화를 하였다. 아니야, 그것들도 젊으나 젊은 나이인데 대번에 죽이는 것은 불쌍하지 않나 배. 더구나 제 이름 말짝으로 구슬같이 어여쁜 구슬하기를. 곰보가 검고 얽은 제 상판가는 아주 딴판으로 가냘픈 목소리를 내며 저편을 두둔해 말했다. 자네는 그 연놈에게 톡톡히 얻어먹은 것이나 있나 보이구려. 우리 서라벌 처녀들을 욕보이고 제 가문을 더럽히는 그런 환양년을 살려두어서는 무엇에 쓴단 말인가? 하고 새바람이 입술을 떨면서 몰풍스럽게 내쏘았다. 자, 이것 보란 말이야. 100번을 짜고 1000번을 짜도 번번이들 딴청을 부리니 내가 어떻게 다지지를 않겠느냐 말이야.
내가 만일 그 말을 끄집어내지 않았던들 이 군들이 우 달려가서 뿌리뿌리 제멋대로 아사다를 죽이는 놈에, 주만이를 죽이는 놈에, 비끌어매고 끌어내리는 놈에, 안 비끌어매고 끌어내리는 놈에, 주만을 끼고 달아나는 놈에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 건가 말이야. 그러니 여기서들 작정을 딱 해가지고 들이치든 내리치든 해야 된단 말이야. 코벌름이가 줄기차게 늘어놓는 바람에 여럿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 죽이기까지는 너무 과하고 연놈을 참바로 한 대 친친 동염해가지고 서라벌 거리거리로 조리를 돌립시다. 그러면 달뜬 계집애들의 본보기가 될 거란 말이지요. 누가 이런 제의를 하였다. 그것도 미상불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 너무 왁자지껄해지지 않을까? 이 손 유종의 채모도 봐주어야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대하였다. 첫째, 끌고 다닐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코벌름이가 마지막 단안을 내렸다. 이런 젠장 맞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들 하잔 말이오. 중에 공사나 삼일이지. 그래, 명색이 장안 안에서 이렇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꼴들이란 말이오. 새바람은 매우 못마땅하다는 듯이 한마디 냇가리였다. 없다. 그렇거든 이역이 좋은 수단을 일르구려. 연놈을 다 죽여버리자는 밖에. 새바람은 이새로 베었는 듯 또 한 번 내었다. 자, 그러면 좌우 양당간 우리 주인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하고 텁석부리는 금성을 바라보았다. 금성은 초조한 듯이 여럿의 공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 그 연놈을 꼭 잡아가지고 수재를 한 다음에 그 석수장이란 놈은 제고장으로 쫓아버리고 주만은 동여다가 나를 갖다 맡기시오. 옳소, 옳소. 주인의 말이 옳소. 연을랑 주인을 갖다 맡깁시다. 자기야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렇게 골똘히 못 잊겠거든 장가를 들든지. 그러면 또 혼인술이 걸릴 것 아닌가배. 하고 누가 웃는다. 그들이 그 긴 공론을 마치고 누구는 말을 타고 누구는 걸어서 불국사를 향한 때는 벌써 밤이 이슥한 때이었다.